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중국 청다제약이 최근 FDA로부터 EIR을 수령했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 47억, 프로그램 쪽에서는 6만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74,3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제가 기사를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결국 항서제약의 이제 CMC 실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항서제약의 어떤 스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 관련되어서 FDA에서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참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다제약이라고 이것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자료인데요. FDA 현장 검사를 통과했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한글로 이제 구글 번역한 부분들을 바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FDA로부터 CGMP 관련되는 현장 검사. 보통 이제 약물을 할 때 이제 CGMP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생산 시설 자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허가 과정에서 그리고 사후에도 계속 이제 이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은 이제 작년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검사 범위는 결국 이제 공장에서 이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품질 시스템 CMC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서 뭐 포장이라든지 라벨링, 그 다음에 장비, 시설, 실험실 관리,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FDA로부터 현장 검사 보고서 EIR을 받았다. Establish Inspection Report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해당 회사가 현장 검사를 통과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 공지사항에도 보면 보통 EIR이라고 이제 폼 483 관련된 오픈 액세스가 아니니까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밝힐 수는 있죠. 그래서 청다제약 같은 경우에는 통과 발표를 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도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상장사니까 이제 코드가 301, 20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DA 관련해서 작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에 EIR 관련되는 수령 내용이 나 있죠. 그 다음에 FDA FEI 넘버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관련되는 부분은 NIA로 나왔다. 보통은 이제 NIA라고 하면 이제 실사가 끝났을 때 바로 VAI나 OA 아니면 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EIR에서도 NAI가 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니까 마치는 날이 15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워킹데이로 뭐 대충 러프하게 계산하면 2월 지금 10일 정도였다라고 보면 뭐 12월 15일, 1월 15일, 그 다음에 2월 10일이니까 한지 뭐 EIR이 이제 나왔을 달들은 한 30일 정도 걸리니까 12월 뭐 한 15일 정도, 뭐 러프하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안 된 어떤 시점에서 EIR을 뭐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DA 사이트에 보면 Inspection Classification Database에서 FDA Final Inspection Classification is는 보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45일이면 한 달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니까
빠른 어떤 축의 이제 그 청다제약은 이제 EIR의 그 수령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이게 길 때는 그 90일이면 한 석 달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좋은 어떤 N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빨리 간다. 그래서 뭐 VAI나 요 이상 어떤 흐름들은 빨리 갈 수 있는 포텐셜을 뭐 건건마다 다릅니다만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간에 뭐 중국 쪽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팩트하고 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 관련되는 부분의 시설이라든지 약물 심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에 끝났기 때문에 2월 이제 한 17일 정도 되면 워킹데이로 한 30일 정도니까 회사가 이렇게 수령하는 거는 이제 그 이 날짜로부터 또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월 달 이후에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 계산을 하더라도 빠르게 계산하면 뭐 3월 20일 이후에 뭐 EIR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45일로 계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폼483 같이 사설 사이트에 EIR에 나왔을 때 이제 유료로 이제 뭐 수령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가장 뭐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7일 이후에는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1월달 폼483이 이제 온라인상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모멘텀이 2월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2월달에 지금 첫 주, 둘째 주에는 오히려 시장보다는 이제 다이버전스한 반대로 가는 어떤 시장은 코스닥이 강세로 거의 한 8% 가까이 올라갔습니다만 지수가 HLB 관련주들은 2월 고점 대비해서는 9%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지난주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번 주도 아직은 양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 모멘텀이 이제 이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언제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지가 가장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2월 달에는.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5%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들어서는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AI 이제 뭐 관련되는 부분 도입하겠다. 그때 좀 시장 반응이 있다가 오히려 홍콩 상장 관련되는 이슈가 지난 12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40위안 초중반에서 계속 그 1월 달이어서 2월 달에도 진행하는 어떤 모습이고요. 월봉상도 이제 그런 모습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가치 분석 관련되는 부분 칼럼이 올라와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그만큼 지금 항서제약의 스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부사장도 지금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의 도전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항서제약이 이제 2000년도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본래 이제 과거의 주력은 제네릭입니다. 거의 한 60%가 제네릭이었고 2000년도 이제 상장하고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R&D 투자를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전까지 항서제약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이제 빠지게 됐던 것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약과 관련된 인하를 거의 80%, 90% 하면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약가 인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신약에 대한 부분을 더 도전해야 되니까 R&D 비용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10배 이상 그 약가를 받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게 항서제약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는 가장 제대로 이제 국제화에 성공한 게 베이진사이기 때문에 베이진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국제화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 파오양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1년도 이후에 이제 항서제약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이제 현장에 복귀하면서 인적인 이제 쇄신도 하는데 20년도에는 주가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글로벌 재산 성식 톱5에 5위 정도로 탑10에 이제 5위 정도로 한 해만 거의 뭐 지금 돈으로 보면 5조 이상이 올라간 거죠. 5조 이상의 재산이 증가되었던 순파요양인데 그 뒤에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2023년도부터 뭔가 조금 이제 실적단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강한 어떤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약가 인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고 중앙 집중형 약물 조달로 인한 엄청난 가격 폭락 거의 뭐 90%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변화를 요구해야 되고 수년 동안에 항서제약이 개발한 가장 놀라운 혁신 약물은 캄넬리주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의 40%를 정도 차지하면서 중국만 매출만 따져도 블록버스터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만 팔리고 있기 때문에 PD1 쪽에서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라이센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로얄티 매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중국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베이진사라는 거죠. 베이진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국제화에 성공했다는 모델이기 때문에 홍콩 2차 상장도 이런 어떤 흐름에서 좀 벤치마켓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국제화의 어떤 흐름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이제 변화가 중요한 어떤 이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인, 라이센스 아웃 하는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역량들도 계속 커가야 되고 그 어떤 활용 점점이 결국 캄넬리주맙의 리보세린과의 간암 관련되는 FDA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시설 업데이트도 하고 이제 부사장도 새로 영입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실사 관련되는 부분 VAI 이상의 어떤 결과를 이제 EIR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2109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이제 297만 주대,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훨씬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무료 텔레거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데요. 입장 관련되는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